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설명 주시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예산은 260억 195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19억 8364만 2천 원보다 40억 35만 3,587만 원을 증액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청년 문화공간 설치 등 신규 사업에서 증액 개선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청소년 문화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서 감액 개선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9쪽 공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 관련 표창, 대학 상생 협력 협의회 등 교육 발전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4,924만 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710만 원, 학생들의 전인 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한 초등 1인 일제 예체능 지원 등 9개 사업에 28억 1,4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인재양성 특한 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한 K-POP, 꿈나무 체험교육, 과학캠프 등 7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영재 학급 지원사업, 안성형 혁신학교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1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조 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억 1,872만 5천 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억 2,405만 원, 유초, 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40억 9,9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경기도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교육 지원으로 대한교육기관 중고등학 신입생과 타 시도 중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관내 고등학교 8개 교에 경기도 무상교육 분담금의 2.74%에 분담하게 되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4억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복지 신원을 위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13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유치원생 지원으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 입학 축하금 5,500만 원, 다문화 유아 가정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아 학비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학교시설 개선 사업으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대응 지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으로 명륜여중 성명교체 등 9건에 9억 9,993만 2천 원을,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계산초 CCTV 추가 설치 공사 등 12건에 5억 4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1교 1사업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과 자체 사업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조 원곡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대응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의 제3정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3정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36개소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은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은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색 있는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의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세계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세계 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민간 위탁금 10억 9,6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의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진로진학 전담요원 출장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2억 6,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의 진로진학 멘토스쿨 지원은 다양한 진로와 입시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 계획 수립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로 박람회, 증등 멘토링, 입시 설명회, 청소년 모의 창업 스쿨 캠프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의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학생 개인에 맞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기도와 대응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75쪽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으로 총 28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안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장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의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행복교육 교육과과정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 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500만 원,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 빛깔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 7천만 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 토론회 개최와 토론 수업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지역균형 발전 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동북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북권 학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학교 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은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체험과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학교와 마을이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의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남북 어울림 통일축제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조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은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학교 지자체 연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의 생명안전 너나 지킴이 교육 사업은 위기사항 체험 중심의 생명안전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생존 수용 대응 지원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의 안성맞춤 꿈의 학교 지원은 학생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꿈의 지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 혁신교육지구 자율동아리 운영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의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는 지역축제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교 중심의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3 학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스쿨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사제동행 터전 전시마당, 야단법석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의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평생학습 저변 확대는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2,4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수당, 협회 회비,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평생학습관장 활동비 등 2,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도민 온라인 평생 지식 통합 운영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군 부담금 1,7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는 평생학습관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 청사관리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465만 원과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9,382만 원을 등 총 1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름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취창업을 위한 기술 전문 교육을 실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3억 8,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분담하여 사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분담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5060 신중년을 위한 미래 설계, 은퇴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의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지원은 생활권 내 유휴공간에서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통해 학습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의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문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으로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의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은 3040부터 5060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콘텐츠 제작, 평생학습 장터, 가족 원데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의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선진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평생학습관 박람회 운영은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는 학습의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으로 평생학습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의 안성시 시민교육의 활성화 사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건설과 함께 현대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특강 토론회 개최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의 청소년 관리 및 보호 육성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종합예술제, 유해환경 선도 및 단속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0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의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 행사를 위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경비, 인건비 등을 위해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해 2억 6,2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분담하여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은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토론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분담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청소년 수련 신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은 청소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은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 경연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보조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경연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2,2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비와 분담하여 1억 1,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도비와 분담하여 3,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사업비 등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3억 원,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억 7천만 원 등 총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등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분담하여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와 분담하여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분담하여 1억 3,8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의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은 청소년 휴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유지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도비와 분담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의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1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로 전액 도비이며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비 처우 개선비는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로 전액 도입이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 1회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6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관내 대한교육기관 두 곳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1억 6,2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에게 훈련 참여 수당, 자격증 취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용품 보편 지원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게 기본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분담하여 9억 2,1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내 미디어, 영상장비 구축비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수당, 청년이 머무는 안성 프로젝트, 주택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청년 공간 조성은 청년 공간 조성을 위한 인지 어린이집 리모델링기 공사비와 감리비로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무예체험, 무예인성교육 등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분담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은 안성시 코스모스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관제 근로자 보수, 시설 장비 유지비, 물품 구입비, 청소 용역비 등을 위해 4억 1,4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70쪽부터 478쪽까지는 교육청소년과 인력 운영비로 먼저 진로진학 지원 전담 인력 운영에 따른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로 5,234만 5천 원, 평생학습관 전담 인력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로 5,508만 7천 원,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인력 운영에 따른 시간 임기제 다급 함량과 막급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192만 5천 원, 청년정책 전문 인력 운영에 따른 시간 임기제 인건비 4,744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79쪽부터 481쪽까지는 기본경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장료비 등 기본경비 3,560만 8천 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입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실 분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료께서는 아까 질의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박상수 의원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는 319쪽이고요. 행사 운영 및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 지금 2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연극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 관내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그 연극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교양을 쌓을 수 있고 또 인성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감성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4개 학교에 그거를 시범 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또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전 학교에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청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 연극물을 갖고 직접 그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 공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1억 7,952만 원, 정보화 기자재 보급 협력 사업 1억 9,680만 원. 신규로 계산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교 학점제는 지금 저희 관내 이제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학교에서 그 어려운 점은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가 관내 다 실시하고 있지만은 교사 그 학점제에 따른 교과 과목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만큼 교사 수를 늘릴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그 특정 그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갖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학교의 어려운 점을 좀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 시설에 대한 늘리는 거는 좀 한정이 돼 있지만은 그 다양한 교과목 그 학점에 관련된 고교 학점에 따른 다양한 교과 과정은 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 고교 학점제 운영 관련되었고 신청을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4개 학교가 그 신청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고교 학점제는 9개 고등학교 중 4개 학교의 교과과정 신규 설치와 관련한 지원으로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됩니까? 네, 예. 정보화 기자재는 뭐예요? 정보화 기자재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단말기 학교에서 이제 이동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교 학점제가처럼 그 교사가 이제 그 교실을 찾아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단말기가 없어갖고 좀 그런 교육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추경 때 담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추경하고 좀 안 맞아갖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40% 포함이 되고요. 도교육청에서 60% 들어갑니다. 정보화 기자재 사업만 지금 저기 도교육청 네, 예산이 예. 매칭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21조) 인재양성 특화사업 교육기관 보존되어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이게 그동안 학교별로 공모사업 통해갖고 그 안소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거죠? 그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 전 학교에 이렇게 다 하는 거고요. 초, 중, 고 다 모든 학교에 하고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학급당 그 차등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형 혁신학교 지원 신규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성형 그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 안성형 혁신학교는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혁신학교 사업은 있는데 저희만 독특한 그런 사업을 좀 갖출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경기도 이렇게 혁신학교 사업은 어느 정도 3, 4년이 지나가니까 그
지원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그러면 안성형 혁신학교를 좀 만들어보자, 지원을 확대해보자. 그래서 각 학교에 좀 공모사업 형태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가온고등학교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특화학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3억 중에서 2억 7천은 학교 내 시설비로, 시설 구축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운영비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갖고 지금 시설 보수하는 게 혁신학교 공모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유롭게 이제 저희가 혁신학교는 다양한 이제 종류를 이렇게 그 분야별로 이렇게 내세웠고요.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 분야를 신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 중에 2억 7천이 그 시설 구축물 들어가는 거라며요. 네, 시설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저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일단 안성형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붙여서 지금 이제 혁신학교에 대한 육성 지원을 좀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과거부터 여튼 경기도형에 어떤 혁신학교 있었고, 우리 지역도 이미 이제 그 포함해갖고 혁신적으로 지금 그 여러 사업 추진되는 거 굉장히 좀 오래되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혁신학교를 여튼 특성화해갖고 뭐 안성만에 여튼 뭐 지원 시책으로 좀 내놓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 시설 설치비 이런 걸로 지금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좀 내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저희가 이제 아까 3억 중에서 2억 7천은 이제 시설 구축비라면은 3천만 원은 운영비가 해당되는데 그 조건은 이제 3년간 운영비 지원해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그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관내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그 교육도 수용을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 측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 쪽에서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세부 내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333조 유치원생 지원인데요. 지금 외국인 유아 유치원 저기 학비 지원 같은 경우에 이 도교육청 이게 대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40%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정확히 모르시나요? 네, 교육정책팀장 신현선입니다.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요? 네. (345쪽) 세계 언어센터 운영인데요. 우리 이거 저기 올해 몇 월부터 운영됐죠? 6월부터 했습니다. 6월부터요. 네네. 그럼 지금 민간위탁비가 지금 한 50% 지금 상승했는데 네, 예. 이게 그러면 운영 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운영 기간도 포함이 되고요. 저기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로 이렇게 늘어난 그러니까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홈스테이 그 자매도시하고 홈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세계 언어 센터에서 그 주최하는 걸로 알고 우리 이제 교육정책팀에서 그 포함됐던 그런 사업비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안 집어넣고 삭감하는 대신에 세계 언어센터 운영비, 위탁 운영비에 그 포함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양진 초등학교가 이제 그 언어 특화학교로 이렇게 영어 특화학교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별도로 드리지 않고 세계 언어센터에서
그거를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다른 부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따로따로 편성해갖고 올라오는데 여기는 왜 전부 민간위탁금 막 통으로 들어와요? 아니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네. 그 내년부터는 위탁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여튼 편성하는 게 원칙이니 여튼 예산 그렇게 수립해서 제출하십시오. 뭐 이런 거 안 들으셨어요?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 그 부서만 세부 내역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350조) 학교 연계 진로 교육 지원인데요. 지금 미래과학 진로 교육이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고 중3 진로 탐색 및 학습 습관 검사 지원 5,2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네요. 네네. 일단 그 중3 진로 탐색 및 학습 습관 검사 지원은 저희가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면은 진로 관련되어 적성 검사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중3 때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있었고요. 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또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제로서 나왔고 또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성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담게 됐습니다. 미래과학 진로 교육은요? 미래교육 진로 교육도 이것도 뭐 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프로그램 그 확대 지원 요구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 이제 대상 학교도 좀 늘리고 수혜 학생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356쪽인데요)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이요. 행사 운영비 내고장 역사 문화 체험하고 동네방네 프로젝트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하고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래교육지원센터 팀장 허혜경입니다.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 문화 탐방은 안성 관내의 여러 문화 예술 체험처가 있고 공연 같은 거를 학교에서 가고자 할 때 저희가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은 요 범교육혁신위원회 그 마을교육 분과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이신데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 배움터를 저희가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체험 교육이라든가 진로 교육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배움터 조성을 해서 강사비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4천만 원이면 몇 개소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연중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한 6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곳이요? 있습니다. 네네. 그럼 예를 들어갖고 A라고 하는 마을에 그 뭐 판화가 있어요. 판화가. 예, 네네네. 그러면 방과 후에 실질적으로 여튼 판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판화가 실질적으로 그런 그 배움터의 그 네. 강사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예.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거점형 네, 배움터 조성 뭐 네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364조) 학교교실 지원인데요. 이거 올해 몇 개소 정도 구축이 됐어요?
저기 공간 혁신 사업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예. 5개 교구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5개가 조성이 됐다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1억 5천 2배 정도 지금 더 올라와 있는데 수요 그런데 조사가 있었어요?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대상 수를 학교 수를 많이 하면은 사업비가 쉽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된 게 이 부분을 좀 그 현실성 있게 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대상 학교는 이제 5개 교가 아니고 좀 적더라도 이거보다 작더라도 그 금액을 맞게 이렇게 신청을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별도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은 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네네. 근데 그럼 11호 100%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반응이 좋아갖고 지금 한대 학교들 보면은 사실상 그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이게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실상 보면은 공간 혁신하면서 거기에 방문하는 학부모님들 이 대기 장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되게 좋아합니다. 단지 이제 그러면 사업비가- 현재 올해 지금 5개에서 조성된 곳은 체험이나 돌봄 시설로서의 기능을 지금 충족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400 정도씩 한 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376쪽이고요) 평생학습 저변학대인데요. 지금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해갖고 지역 대학 대상으로 공모 사업 진행하시려나 봐요. 지금 5천만 원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 지역 대학은 대부분 평생학습 지정 기간 아니에요? 그거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5개 대학하고 상생 협력 과제를 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대학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에 갖고 있는 인적, 물적, 또 지적 그 인프라를 우리 시민들이 향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그 분야별로 일단은 대학에다가 신청을 좀 받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평생 학습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으로 그 외의 기능으로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셔갖고 제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지금 43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 위탁금 지금 1억 2,599만 원에서 2억 6,600만 원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세부 내역 좀 추가로 받겠고요. 443쪽 청년 기본소득 지금 18억 2,400만 원 그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지금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 지급 방식으로 지금 가능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몇 페이지? 443쪽 청년 기본소득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434쪽이요? 443쪽 저하고 쪽수가 다릅니까? 네, 예, 저기 청년 기본소득 얘기하는 청년 거예요? 기본소득이요? 그래서 몇 페이지죠? 예. 네, 443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예, 요번에, 그 일시 예. 지급
뭐 하는 방법으로 여튼 개선이 네, 예. 한 것이 이번에 저기 있잖아요. 조례 예, 예.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지금 예산을 별도로 여튼 분리하지는 않았네요. 예, 분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뭐 이게 신청할 경우에 더 추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저기 설명하실 때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셔갖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459쪽 청년여책 추진인데요. 민간 위탁금으로 청년이 머무는 안성 프로젝트 4억 5천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설명드릴까요? 네.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그 안성시에 보면은 청년을 저희가 19세부터 39세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인구가 한 4만 8천 명 정도, 한 인구 비율로서는 한 25.6% 정도가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 이제 조직 구조상으로 청년에 관련된 전문 조직은 없고 다양한 이제 수요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그 용역을 줘서 기본 정책 용역을 줘서 어떤 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그럼 내년도에 청년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갔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성에서 청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5.6%지만 점점 지역이 쇠퇴되면은 청년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한테 일종의 그 청소년하고 연계를 시켜보고요. 그리고 관내 그 기업들에 종사하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그 우리 청소년과 연계를 시켜보고 또 청년들 간에 어떤 연계 관계를 좀 만들어 보자. 리더랄까 그런 연계 교육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고요. 이거는 그 전문 기관에 좀 위탁을 줘서 저희 공무원보다도 공무원은 옆에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전문 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 청년 정책 전문 인력도 지금 임기제를 둬서 네, 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교육청소년과에 보면은 청년팀이 아니에요. 청소년 업무가 주인데 지금 보면은 청년 업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력 확충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임기제를 일단은 충원을 시켜서라도 이 행정 수요를 좀 감당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인력 충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인구의 25%가 지금 청년 인구라고 하고 지금 시장님도 또 내지는 안성시도 의지를 갖고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한 그 발굴과 정책적 고민을 계속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여튼 고민하고 여튼 현장 다녀오고 결합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서 여튼 그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핵심 주체가 시에 있어야죠, 여튼. 그렇죠? 네. 근데 청년정책 이거 뭐 위탁으로 그냥 전문기관에 줘갖고 그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인력 하나 또 채용해갖고 저기 청년 전체주 좀
전담적으로 좀 맡아서 고민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뭐 얼마나 그거 성과 있게 좀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그 전담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또 인사부서에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은 그 위탁을 주더라도 단지 맡기는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 당연히 뭐 지금 위탁 사업이야 뭐 관리 책임이나 전체적으로 시가 아닙니다.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뚝 떨어뜨려서 뭐 생각은 근데 뭐 이런 접근 자체가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마음은 안타까운데요. 그 앞으로 조금 우리 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요. 그 이전부터 계속 의회에서는 좀 제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 좀 진심 어리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467쪽인데 다목적 야영장 관리 지금 시설 유지보수 공사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네, 팀장님. 네, 네, 팀장.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그 시설 유지 보수 공사가 많이 증가가 된 게요. 이 그 글램핑장 텐트가 그게 텐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텐트가 이너 텐트하고 이제 아웃 텐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이걸 개장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많이 낡아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내년에 그거를 교체하려고.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예요? 제 기억으로는 45개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서로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 해드릴게요. 페이지는 335페이지고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해서 이제 자체하고 대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고3 초등학교에 네, 예. 그 체육관이 무산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네? 요구는 들어왔었죠. 요거는 들었는데 무산된 거잖아요, 두 예, 번에. 예. 그러면 저는 거기에 고3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이 뭔지를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 면이 없으니까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것만으로 끝내더라고요. 네, 예. 지금 보면 공도에도 300억이 넘게끔 지금 체육관을 복합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학생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생 인구 대비해서 50명 미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은 체조를 할 때 비 올 때 어디서 체조를 한다 그러냐면 예. 뭐 밥을 먹는 공간에서 체조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목적시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 투자를 해서 그 체육관은 지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네. 그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네,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 대응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네. 교육부 대응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80% 되고 시에서 2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그 안성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수요 조사를 같이 시하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해갖고 교육부 특별 회계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사업으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원곡초를 내년도 사업으로 네. 선정하고 네. 아무래도 그 고3 초등학교는 그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 한번 다시 가서 네네. 그 내용이 민원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요. 네. 시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339페이지인데요. 내가 뭐 삼성 시설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성에는 대학교가 5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른 데보다 좀 특별한데
그 4년제로 따지게 되면 국립대학교가 한경대학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성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한경대학교는 4년제 인원이 한 7천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중앙대학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 인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얘기 들리긴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통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가 이제 하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리 지역이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상가가 죽어가는 현상으로 변해나가는 걸 우리는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경대학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우리 거기 있는 상가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의 그런 문제지만 앞으로의 일어날 일이지만 만약에 통합이 된다 그러면 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성이 학생들한테 그 대해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들은 소외받고 지원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데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니까 필요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년여청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해교육에 대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그 이제 방문해서 교육은 어렵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은 못했지만은 이제 학습 꾸러미라고 해서 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 교육 대상자들한테 학습 도구를 지급을 해주고요. 그런 대신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그 간단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전형하는 추세예요. 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수업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또 간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만 지금은 그 화상 비대면 회의를 하지만 그분들도 간단히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랑 우리랑 세대가 좀 나서 아무래도 그건 따라오긴 힘들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안해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곡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예산에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기 원곡 초등학교 그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보면은 체육관 자체가 지금 추세가 그 공기 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학교 그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하기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원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짓다고 하는 그 부분은 1층 위에 2층 부분을 한 층을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다목적이라는 얘기를 쓴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을 하라. 뭐 그런 조건이고 또 시비가 포함이 된 경우에는 또 학교에다가 어떤 확약서를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는 좀 개방을 시켜달라. 이런 이제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응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20%에 해당이 됩니다. 한 4억 정도였던가요?
총 비용이 4억 2천이? 총 비용이 20%입니까?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팀장 신현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270만 원이고요. 거기에 시비가 20% 4억 6,870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자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교육청소과장이며 국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